자, 그럼 시작을 해보죠. 그쵸? 간략하게 소개할 건 없고,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 강의 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, 잘 생각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, 우리 상황 판단 특징이 뭐예요?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것저것 얘기하면은. 상황 판단 특징이, 더군다나 이제 피셋 같은 경우는 적성 시험이어가지고 암기식 시험이 아니죠, 일단.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다고 해서 외워가지고 맞추는 시험이 아니죠, 그죠? 그러니까 암기식 시험이 일단 암기형, 이게 아니라는 거죠. 적성 시험이니까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? 두 가지 크게 보면은 주관식 아니죠, 객관식이죠.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. 여기서부터 이제 특징이 드러나는 거죠. 물론 여러분들이 무슨 언어 논리를 한다든지 자료 해석도 공부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상황 판단도 해야 되지만은, 다 똑같죠. 적성 시험이니까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, 이 암기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는 거죠?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. 그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뭔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, 제가 볼 때는 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분석하는 도구라든지, 그래서 이 책에서도 약간의 논리적인 지식을 좀 많이 할당을 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여담으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,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절 몰라요.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수학 강사인데 자주 하는 말이 그거예요. 뭐냐면은 학생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더 이상 내가 필요 없게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. 그 사람은.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. 왜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게 무슨 외워서 보는 시험이면은 제가 이렇게 외워라 이제 가르치면 되겠죠.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적성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일정 수준에 오르면 더 이상 제가 필요 없어야 되는 거죠. 그죠? 앞에 있는 사람이 필요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만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가르친 거고 여러분들도 제대로 공부를 한 거죠. 그러니까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우리 시험이 암기형이 아니기 때문에,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에 오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논리적인 지식을 제가 좀 많이 할당을 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연역 논리라든지 귀납 논리에서 이제 확률 계산하는 것들, 더군다나 이제 상황 판단에서 그런 것들 필요하니까는 그런 걸 위주로 이제 좀 이번 주는 한 두 번 정도, 많게 잡으면 한 이번 주 내내 그것만 할지도 몰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시험이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유형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. 객관식 시험은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천차만별이에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문제에 익숙해지면은 금방 점수 오를 수 있겠죠. 그죠?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암만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유형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런 유형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 기본 강의 때, 특히 이제 이 여름방학 때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요 두 가지를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할 거고,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배경 지식 같은 거는 제가 전달 안 할 거예요. 왜냐면은 배경 지식을 알면은 운이 좋아서 그게 나오면은 쉽게 풀 수 있겠죠. 그죠? 근데 그런 운빨로 공부하는 거 아니죠. 아직까지는. 그럼 운을 따라서 공부하는 거는 나중에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, 아직은 우리가 그나마 이제 몇 달 남았죠. 그죠?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, 더군다나 우리 취지가 지금 기본 강의죠. 그죠? 그러니까 기본 강의니까 기본 강의 컨셉에 맞게 이쪽에 좀 중점을 둘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더 이상 앞에 있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야 돼요. 그러니까 나중에, 물론 문제 풀 때는 문제가 필요하니까 학원 강의도 듣겠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, 그죠? 우리가 적성 시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적성을 길러야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런 취지에 맞게 우리 책을 한번 봅시다. 책을 보면은 일단 크게 두 파트로 나눴죠. 첫 번째는 상황 판단을 위한 논리 도구라고 해가지고 그 연역 논리하고 귀납 논리를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서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무슨 논리 게임 몇 문제 풀 거다, 아니면 지금 지적인 유의를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. 여러분들은 어차피 수험생이기 때문에 수험에 적합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앞에 있는 거, 파트 1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지면은 스스로 공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. 그걸 이제 제가 또 그걸 추구를 하는 거고,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동의를 한다면은 잘 쫓아오셔야 돼요. 더군다나 이제 그 파트 1을 보면은 이거 대학에서 공부하면 한 1년 넘게 공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연역 논리만 해도 양화사까지 포함하는 수로 논리까지 공부하면 한 학기 넘죠. 그 다음에 이제 귀납 논리 같은 경우 이제 확률 계산하는 요 부분만 공부하는 해도 한 학기 넘어요. 그래서 이 파트 1 내용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직 그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면은 혹시 학기 중에
관련된 개설 과목이 있으면은 들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한국사 공부하는 것처럼 외워서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최소한 여기에 있는 논리적인 분석 도구는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.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그걸 가지고서 활용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 가서는 뭘 할 거냐면은 유형별로 정리를 할 거예요. 왜? 이것 때문에 객관식이기 때문에 문제 그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 걸 자꾸 보다 보면은 뭔가 감이 올 거예요. 그래서 그 상황의 이해부터 해서 추론 및 분석, 문제 해결, 판단 및 의사결정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. 그래서 크게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쫓아오셔야 돼요.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그 파트 1에 중점적으로 할 테고 다음 주 아니면 이번 주 뭐 금요일부터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파트 2를 마무리를 하겠죠.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7월달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 강의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또 한 장을 넘겨보면은 이제 세부 목차가 나와 있죠. 그래서 이 세부 목차는 왜 제가 여기다 집어넣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름은 익숙해져야 돼요. 여러분들이 제목은.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중에 뭐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제 모강 같은 거 보겠죠. 그러면은 해설지 같은 거 보면은 뭐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 해설지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, 내가 푼 문제가 지금 도대체 내가 상황의 이해 문제를 푼 건지 아니 뭐 논리게임 문제를 푼 건지 뭐 의사결정 문제를 푼 건지 최소한 이 정도는 스스로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렇죠. 나중에 그 실력이 늘 수가 있겠죠. 더군다나 이제 우리 시험은 이렇게 순차적이 되는 게 아니죠.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 나오면 참 다행인데, 그죠? 공부한 만큼 안 나온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리고 공부를 안 해도 나올 수가 있어. 그러니까 암기 시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부한 만큼 누적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. 책 앞에. 예. 그런데 제 우리 쪽 같은 경우는 이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이죠. 계단식. 일정 부분 어느 정도까지 이게 차야지만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런 걸 자기 스스로 느끼려면은 그 유형별로 접근할 줄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내가 푼 문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세부 목차 보면은 뭐 조문 더하기 계산형 문제에 내가 약하다라고 하면은 그쪽 관련된 문제를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죠. 그죠?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면 되겠죠. 예, 앞에 있는데. 예. 자, 그래서 뭐 제가 딱히 이제 뭐 여러분들 그리고 진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황 판단 잘 모르면은 아니면 피셋 잘 모르면 물어보셔야 돼요. 근데 제가 뭐 그 정도는 여러 다른 책들이라든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죠. 그죠? 학원에 물어봐도 되는 거고. 괜히 그런 걸로 이제 쓸데없이 시간 뺏지 말자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숫자 3페이지 보면은 거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. 그래서 뭘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냐면은 그 굵은 글씨로 세 번째 보면은 본 교재의 구성 및 활용법 있죠? 그럼 꼭 읽어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서는 뭔가 스스로 누적시켜야 돼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이거 넘어가서 그러죠. 뭐 이거 같이 읽기도 뭐하니까는 한 장 넘기시면 굵은 글씨로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스스로가 뭔가 적어 나가야 돼요. 문제마다 뭐냐면은 아무데나 쭉 넘겨보세요. 딱 넘겨서 뭐 73쪽 한번 보세요. 73쪽뿐만이 아니라 아무데나 봐도 되는데 그 웬만한 문제 더군다나 예제라고 나와 있는 문제에서는 제가 핵심 사항을 적어놨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문제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라는 걸 적어놨단 말이에요. 근데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안 적어놨어요. 여러분들이 만들라는 거예요. 이거를.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예제가 한 170문제 정도 되고 연습 문제가 한 90문제 정도 돼요. 그러면은 한 260문제 정도 되는 거죠. 근데 그 중에서 한 200문제 이상이 기출문제란 말이에요. 그죠? 근데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다른 문제들인데 그 기출문제를 풀면서도 여러분들이 그거 하면서 항상 이 핵심 사항을 적으라는 거죠.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뭐를 공부했고, 그죠?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 같은 거 만들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꾸 틀린 문제만 정리를 하는데 틀린 문제만 정리해서는 실력 안 늘어요. 어느 것까지? 맞은 문제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맞춘 문제는 어떻게 해서 맞췄는지를 적어놔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더니 맞았더라. 그죠? 그런 걸 적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괜히 딴 데다 노트 딴 데 만들지 말고 책 보면은 뭐 짝수 페이지는 왼쪽에 홀수 페이지는 오른쪽에다 여백을 뒀으니까 그 여백에다가 적으라는 거예요.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기본 교재고 기본 강의니까 이 책 한 권으로 뭔가 완결을 지어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
그 양쪽 여백에다가 적어가지고 나중에 2월 달에 이제 진짜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최소한, 그죠? 한번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때 복습할 때 이 책 가지고 쭉 넘기면서, 아, 이 문제는 내가 이런 거 정리했었구나. 라는 식으로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드릴 거는 앞으로 2주 동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완성시킬 때 그 양쪽 여백에다가 계속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던 걸 적으시라는 거죠. 그죠? 그런 것만 잘 쫓아오시면 되는 거고. 자, 그래서 또 한 장 그 4페이지, 로마 숫자 4페이지 보면은 그 도표를 하나 그려놨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, 그죠? 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, 그죠? 뭘 외우면 되는 것도 아니고, 참 막연하죠. 특히 이제 적성시험 같은 경우. 그래서 그 평가원에서 밝힌 거를 흐름도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. 뭐냐면은, 그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할 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거쳐가면 가장 좋은데,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거, 상황 판단뿐만이 아니라 그 언어 논리라든지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인데, 항상 문제 분석부터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1단계에서는 상황의 분석 및 이해를 통해가지고, 그죠? 그래서 그 문제 상황 파악이라든지 일치, 불일치, 개념 원리 적용하는 문제, 거기까지 1단계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, 아, 내가 지금 1단계에서 문제를 끝냈구나.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1단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, 이제 2단계까지 넘어가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죠. 뭐냐면은, 문제 해결하는 문제라든지, 아니면 추론 및 분석하는 문제. 특히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 1단계 상황의 분석 및 이해, 그 중에서도 개념 원리 적용하는 문제랑 추론 및 분석 문제가 30문제 이상 나와요. 나머지 거기 뭐 판단 및 의사결정 문제는 입법고시에서 한두 문제 나오는데 행시에서는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어요. 왜냐면은 판단 및 의사결정을 하는 거를 객관식으로 물어보긴 좀 뭐하죠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 한계상 그 3단계까지 넘어가는 문제는 거의 드물게 나오죠.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1, 2단계에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서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고 있는지도 정리를 하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 기본 강의 컨셉에 맞게 한번 공부를 시작을 해보죠. 자, 뭐 할 거냐면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상황 판단을 위한 논리록을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파트 1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뭘 갖춰야 되냐면은 도구를 갖는 거예요. 도구. 뭐냐면 내가 문제 푸는 하나의 툴, 그죠? 여러분들 자기 거를 가져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전달해 주는 거는 이런 현대 20세기의 최근에 도출된 그 철학적이라든지 논리학적인 귀결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제시를 하는 거죠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대학 강의면 1년 넘게 공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압축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 수험생 입장에 맞는 것들만 추려낸 거니까는 제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전달시킬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 걸 만드는 거예요. 아시죠? 하다못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문장을 P, 나중에 할 거니까 뭐 영문자 P로 나타내는데 어떤 사람은 A로 나타내든가, 그죠? 아니면 조건문을 화살표로 나타내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타내든가, 아니면 AND 문장을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교집합으로 쓰는 사람도 있겠죠? 그러니까 이런 기호 체계들은 여러분들이 쓰던 거 쓰면 돼요.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이제 제 거랑 맞추면 되는 거고,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만의 문제 해석하는 거, 문제 푸는 툴을 만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보죠. 이제 거기 이제 그 숫자로 돼 있는 거, 더군다나 이제 2페이지 보면은 이제 1장 1절 추리 방법 분류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? 지금 이제 제가 원래 성격이 급한 사람이 아닌데 이 앞에만 쓰면은 막 말도 빨라지고 성격이 급해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 거니까 잘 쫓아와야 되고,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시간도 드리고 그러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. 지금 파트 1 같은 경우에서는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문제 풀 때는 거의 시간 안 드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알아서 제 스타일 맞춰서 아니면 제가 좀 여러분들 눈치 봐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꾸 사인을 보내야겠죠. 아시겠죠? 자, 일단은 뭐 그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고, 어느 책이나 보면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. 자, 일단 우리가 크게 이제 그 추리 방법으로 연역 추리하고 요거 두 개는 많이 들어보셨죠? 이거 고등학교 때부터 들어봤던 거니까 뭐냐면 이게 연역 추리다, 뭐 연역 논증이다, 귀납 추리다, 귀납 논증이다. 이 두 개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정도 수준 되면은 크게 이제 요 세 가지를 가지고서는 문제에 접근을 할 거예요. 더군다나 이제 크게 보면은 이거를 연역이라고 하고 요 두 개를 그냥 비연역이라고 그래요. 학술적으로 보면. 그래서 뭐냐면은 추리 방법에는 연역하고 비연역밖에 없어요.